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일단 오늘 보유세 얘기 나왔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27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는 접수가 안 되세요. 그리고 클래스 101 그리고 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이렇게 떴고요. 기사 내용을 요약이 돼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4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 주재했고요.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급증 안 된다는 원칙, 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 부담 완화 방안 오전 11시 관계부처 브리핑, 전국서 매매지수 동반 하락, 2019년 6월, 그 다음에 처음이란 뜻이고요. 정부 교체 시 시장 상황 안정적 관리 중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유세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종부세, 보유세 안 내리고 정책 기조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지방선거랑 총선이 남아있죠. 지방선거 무지하게 중요하겠죠,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전을 돌이켜보면 2012년도 이후에 일몰제 어떤 그 예전 그 시장님의 10년 동안의 그 시장을 보면은 아무튼 서울에 거의 불가능했던 전례 없는 5년 동안의 부동산 어떤 절정기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올해랑 내년에 입주 물량이 이 정도로 부족한데 결정적 기여를 하셨죠. 어쨌건 일부러 하셨다는 뜻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공급을 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양쪽 의견을 다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공급이 없으면 없는 거에 맞춰서 미리 사면 되고, 공급이 많으면 나중에 천천히 골라 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웠던 게 공급이 없어질 게 뻔한데도 미리 안 샀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똑같죠. 공급이 부족할 걸 알고도 내 집 마련 안 했다는 거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거냐면 5년 동안의 역사를 보시죠. 5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건 보지 마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보지 맙시다. 뭐하러 딴 걸 봅니까? 제 영상에서 얼음공장 채널에서 이제 지겹지 않아요? 금리가 올라간다.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면서 이런 친구가 다 있어라고 하세요. 그냥 저도 설득할 자신이 없는데요. 금리 올라가는 거랑 저는 별 상관 안 합니다. 금리 올리라고 하시고요.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의 거시 경제도 사실 별 신경 안 씁니다. 나중에 거기에 맞게 대처하면 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의 거시 경제랑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맞출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IMF 누가 맞췄나요? 국제금융위기 누가 맞췄나요? 미리 얘기한 몇 명의 스타가 나왔을 뿐이지 일반 시민이 맞출 수 있을 정도면 그것은 국제금융위기도 아니고 IMF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5년 동안에 있었던 팩트만 놓고 봅시다. 5년 동안 규제했나요? Yes, 규제했습니다. 세금은요? 많이도 올렸습니다. 다주택자 규제했고요. 지금은 1주택자, 무주택자, 전세입자 전부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참 말이 길어지겠죠. 어떻게 해야 시장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시장의 정상이란 개념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감대를 만든다면 훨씬 더 편하겠지만, 이미 5년 동안 끊임없이 현 가르기가 진행이 됐고, 주택이 있는 자 없는 자, 주택이 많은 자 적은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A와 B, C와 D, E와 F가 갈려서 지금은 서로 간의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좀 분열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시장에 대한 안정은 누군가 봤을 때 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믿겨질 거예요. 자, 맞죠? 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을 시장 안정화라고 얘기한다, 얼음공장은. 좋습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5년 동안 다주택자 투기꾼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놀랍게도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왜냐? 여러분들이 응원한 그대로 취득세 폭탄, 그죠? 종부세 폭탄, 보유세 폭탄, 양도세 폭탄,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솔직히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번복,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압박이죠. 건설사한테 돈을 남기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압박, 조합원들 돈 벌지 마, 재초안, 분양가 상한제,
거의 뭐 1부터 10까지 모든 곳에 관여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고 세금만 많이 받아가고 있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빠그라져 있죠. 이렇게 빠그라지는 과정에서 투기꾼들이 늘어났을까요? 불가능하죠. 물론 지금 지방시장에 많이 가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다주택자 투기꾼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됐죠? 안정화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안정화되지 않았잖아요. 투기꾼들을 지금까지 줄였는데 시장이 왜 오른 겁니까? 이거를 설명이 참 어렵죠. 투기꾼들이 줄어들면 심리에 따라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투기를 하는 거니까 투기꾼들이 지금 세금 폭탄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거든요, 거의.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투기꾼들은 줄었는데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올라간 걸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장님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예요. 그러면 투기꾼들이 늘어나야 주택이 다시 안정된다는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줄어들어야 시장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논리보다 이제는 더 설득력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저는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주택자 투기꾼이 줄어들어야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꾼이 있어야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5년이 지난 지금 더 논리적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건 왜냐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뭘 읽어봐요? 뭘 읽어봅니까? 안 내리겠다는 건데. 그냥 안 내리겠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안 내리겠다.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게 보유세를 지금 동안, 종부세랑 보유세를 지금 5년 동안 올렸어요, 내렸어요? 올렸죠. 무지하게 올렸죠.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시장이 어떻게 올라갔죠? 매매가도 올라갔고, 전세가도 올라갔고, 월세가도 올라갔죠. 야, 무슨 소리냐? 지금 봐라. 지금, 전국서 매매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5억짜리 집이 15억이 된 다음에 14억이 됐어요. 정말 있어요? 제가 막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의미가 있냐고요. 5억짜리 집이 15억이 된 다음에 지금 14억, 아니 13억이에요. 그래요. 13억이 물건이 나온다고 쳐요. 의미 있어요? 전세가가 5억 하던 집이 12억이 됐다가 지금 10억에 나옵니다. 의미가 있어요? 매매 지수가 동반으로 하락한다고요? 이딴 게 무슨 상관인데요? 거래가 없는데요? 시장이 아예 거래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 시장을 안정화시켜 놓은 게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시장을 그냥 눌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될 운명이었죠. 시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저는 이 기사에서 이거밖에 안 보여요.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급증 안 된다는 원칙. 1주택자는 우리를 적으로 삼지 마세요. 지방선거 총선이 남아있으니까요. 다주택자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내려야 그나마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왜? 전세, 월세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쉽죠? 여러 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세금이 올라갔어요. 다주택자의 세금이 올라갔어요. 주택이 2개, 아니 3개 이상이면은 취득세,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양도세 폭탄이에요. 여러분,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놓고 싶으세요? 놓기 싫으시죠? 놓을 수도 없겠죠. 돈이 많이 깨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전세랑 월세를 공급합니까? 이것도 설득이 어려우시면 여태까지 거의 오른 적이 없던 수도권의 아파트의 월세가 어떻게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올라갑니까? 월세가 올라가고 있냐고요? 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뉴스가 안 나올 뿐이죠. 정리해 볼까요? 5년 동안 다주택자 규제했죠? 가격 올랐어요. 5년 동안 세금 올렸죠? 가격 올랐어요. 5년 동안 모든 걸 꽁꽁 끌어맸죠? 새로 짓지도 않게 했죠? 예, 가격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발표를 했습니다. 보유세를 낮추지 않고 거의 그대로 두겠다고 합니다. 보유세를 이미 폭등을 시켜놨죠, 종부세를. 그런데 낮추지 않겠다는 건 뭔 뜻이에요? 예, 앞으로도 전세가, 월세가의 안정은 어렵고 전세가의 월세가가 안정이 어렵다면 매매가도 안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갈 방향이 다시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난조차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비난하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좋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5년 동안 나왔던 결과가 연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되게 변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누군가는 낮춘다, 누군가는 안 낮추겠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